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도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제가 저번주 10월 셋째 주죠. 10월 셋째 주 방송을 지금 부동산 매거진이 못 나갔는데, 제가 이제 뭐 현장이 답이다라고 해서 이제 촬영을 또 현장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일반 촬영과 좀 다르게 좀 추천 매물도 있고 해서 좀 그거를 겸해서 그 지역 일대를 좀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좀 길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내 촬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외 직접 나가서 또 찍느라 이번엔 좀 약간 좀 임팩트 있게, 임팩트라고 그래야 돼. 아무튼 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찍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제 방송에 나갈 거니까 좀 재밌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번 주에는 조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월 넷째 주 부동산 매거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뉴스 기사가 이제 10월 18일이었죠. 다들 아크로 리버파크는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크로 리버파크는 좀 유명하잖아요. 그 올림픽대로에는 이제 다 우뚝 솟아있는 이제 아파트인데, 여기가 원래 이제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해서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제 저기 강서에서 강남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보이는 아파트죠. 이제 제가 이제 사진 띄워놨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이제 강남권에서 대표적인 이제 부촌으로 꼽히는 아파트인데, 뉴스에서도 뭐 하도 많이 나왔죠. 하도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한강이 보이고 뭐 가격만 해도 뭐 이슈가 됐으니까 뭐 참 부러운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 기사는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뉴스거리였는데, 과연 이제 평당 뭐 1억이 돌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게 지금 관건이었죠. 뭐 어찌 보면 이제 소문이라고도 하는데,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24평형대죠. 24평형대 아파트가 24억에 거래가 됐다면은 이건 이제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실거래가가 최고 21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 뭐 이건 뭐 거의 평당 1억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곳인데, 어쨌든 이 신문기사 요점은 평당 1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부를 묻는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인근의 공인중개사 말을 인용해서 24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말이 돌아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거래된 지 6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니까, 기사에서는 이제 이 신고 기한이 10월 20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20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22일인 월요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 그 다음 날인 10월 23일이면 사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이건 10월 18일자 뉴스고 10월 23일자 뉴스 기사 검색을 해 봤더니, 이제 60일 지나도록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단 허위 정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뭐 평당 1억이라면 이제 뭐 웃음밖에 안 나오는 뭐 그런 거래 가격인데, 하지만 이 가격이 뭐 곧 있으면 뛰어넘지 않을까 해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사람들이 더 알려지는 게 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유망한 지역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곳은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뭐가 됐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뉴스가 되고 이러면, 이게 홍보가 되면요, 이게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가격이 오르는 이제 현상이 어김없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해서 마케팅 뭐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평당 1억이 돌파되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9.13 대책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관망세 형국이고 뭐 보합세 형국이니까 당분간은 좀 잔잔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약간 랜드마크 격이기도 하고, 또 한강이 보이고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데는 좀 아마 평당 1억이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대 30평형대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33평일 거예요. 33평 아파트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33평형이 2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기사를 보면서 검색을 혹시나 하고 해봤어요. 봤더니 이제 30억에도 매물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로또가 당첨이 돼도 강남에 집을 사려면 대출을 조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빠이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N말이 돼버린 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보면 역시나 이제 9.13 대책이 후폭풍이 이제 몰려오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제 거품이 조금은 빠지는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한때 서울의 강북시장을 이끌었던 마포, 그리고 한강변 프리미엄의 대표 주자인 이곳 마포도 2달 전보다 벌써 2억 원 이상이나 빠진 가격에, 이제 일부 지역이죠, 일부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건데 2억 원 이상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달에 2억이니까 한 달에 1억이 뭐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죠, 아파트가 이제 사례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합정역이 있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8월에 전용 83제곱미터가 12억 4천이 거래가 됐는데, 2달이 지난 8월에 전용 이제 2달이 지난 10월에는 2억 2,500만 원이 빠진 10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정역 그 대로변 길 건너서 이제 엄연히 말하면 서교동이죠. 여기는 합정동은 아니고 서교동인데, 마포구 서교동인데, 나란히 이제 우뚝 이제 솟아오는 곳인데, 메세나폴리스. 여기가 이제 2달 새 여기는 그래도 절반이네요. 이제 1억 가까이 이제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얼마 전에 이제 유행어처럼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마영송광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선두에 붙었던 이제 맞자가 이제 슬슬 거품이 빠지면서 이게 점차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마포가 올해 1월부터죠. 1월부터 10월 15일인가? 아마 10월 잘 보름이 10월 15일까지인가 맞을 거예요. 10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이제 강남 3구를 제끼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중 최대 수혜 지역인데,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이제 조정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기사는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이제 보합세라는 거죠. 끝을 모르게 올랐던 아파트 값이 9.13 대책으로 슬슬 주춤하는 기세인데, 여기다 곧 있으면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부동산의 비시즌, 비성수기죠. 비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겨울까지 이제 겹치면서 아마 마이너스 상승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9.13 대책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을 이제 살펴보면은 줄곧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아니라 이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루가 무섭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뭐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이제 뭐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등 피로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뭐 너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제재를 가한 거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니 뭐니 이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가 또 뭐 팍 치고 올라가는 건 시기는 또 분명히 오겠지만, 뭐 항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래 왔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해지니까 경제가 활성화시키려면 또 무엇을 만지냐, 그때 또 부동산 시장을 또 만지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뭐 항상 뭐 이런 형태를 띄워왔듯이, 뭐 지금은 어쨌든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붓겠죠. 그러면서 거품이 또 올라오면 컵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맥주로 비유를 하자면은 거품이 넘치려고 그러면은 또 다시 안 붓고, 거품이 또 빠지면 또 붓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맥주로 뭐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쉽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기사가 이제 부천이에요. 부천에서 나왔는데, 딱 부천 하면은 뭔가 지금 떠오르셔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풍선 효과. 지금 너무 규제를 많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규제를 너무 가하니까 이 규제 지역이 이제 아닌 곳에 이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말 그대로 풍선이 뭐냐? 누르면 여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를 내가 누르면 다시 여기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부천 하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대표님이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하는 말이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도 뭐
그 소주 판매율 얘기했었잖아요. 뭐 소주 판매량 줄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밖에서 비싸게 사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혼자 술을 먹기 때문에 소주 판매량은 줄지 않는,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현상처럼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는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규제 지역 외의 지역으로, 거기서도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잘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은 부천 역시 이게 계속 살아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그러니까 지금 부천의 부동산 수요층을 이제 잘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부천, 그러니까 60%가 부천 거주자이고 나머지 40%가 주로 이제 서울 거주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벗어나서 수요층이 이제 움직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수요층은 되게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이곳은 이제 규제를 벗어난 청정지역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던데, 뭐 이런 청정지역에 투자자든 수요자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이렇게 부천하면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아무래도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7호선이잖아요. 물론 1호선도 있지만은 그래도 7호선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7호선에 보면은 뭐 중동이 있고 상동이 있죠. 그 서울에 부천시청이 있는 곳 아시죠? 부천시청에 그 상동인가 있는데, 현대백화점 옆에 있고 막 지금 그쪽이 이제 상동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사람이 가장 몰리고 또 중심지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좀 수요층이 몰렸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천의 중심, 이제 사람이 가장 몰리는 이게 그쪽이 상동, 중동, 신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그쪽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는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매매 거래 건수가 이제 이렇게 늘어났고, 이제 매입자의 서울 거주자는 이제 7월에는 몇 명 됐고, 8월에 몇 명 됐고, 9월에 거의 2배가 넘게 341명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를 보면은 여기가 좀 집값 상승이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이제 못 해본 사실이었는데, 주택연금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주택연금, 쉽게 말해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기가 살던 집을 내준다. 아무튼 내주고 여기에 그러니까 내주는 거는 팔아버린다는 뜻보단 담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할지 좀 헷갈리네. 어쨌든 담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계속 살면서 이 집의 가치만큼 매월 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제 노후를 대비할 때 무슨 연금을 가입해야 되나 뭐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괜찮은 집 하나, 어차피 사야 될 집, 어차피 부동 투자를 할 테고, 어차피 내가 살 집, 정말 괜찮은 집 하나를, 똘똘하다고도 해야 되나, 그런 집을 하나 사서 이걸로 아싸리 그냥 노후를,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이거 다 떠나서 노후를 먹고 사는 게, 노후를 먹고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그 한화의 정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제 연금보험을 드는 사람이 정작 사람이 분명히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연금보험 가입을 했을 때는 뭐 200, 300씩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이제 나이가 차서 연금을 받는데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뉴스 기사로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정작 이게 정확한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대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뉴스 기사를 듣다 보니까 은근히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어차피 부동산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동산에 연금 대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경, 투자경, 노후 대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그 갖고 있는 집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봤더니,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주택이 6억이라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뉴스 기사처럼 지금 다들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2018년 9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9.13 대책 이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루아다르게 급등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6억짜리 집이 9억으로 오르면은, 그러니까 지금 9억이 되면은, 6억 했던 집이 9억이 오르면은, 이 9억이면은 연금이 150만 원이 아니라 225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억 원일 때 가입 시점이 그러니까 6억 원일 때 가입을 했더라도 9억이 되더라도 연금은 똑같이 150만 원이 간다는 거죠. 가입하는 시점부터 얘는 연금이 똑같아요. 오르던 내리던.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이걸 해지를 시켜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9억 원일 때, 9억 원일 때 다시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뭐라 그러지? 9억 원이 되면은 150만 원 하던 연금이 225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75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6억 원일 때 가입을 해서 지금 9억 원이 되더라도 연금은 가입 시점이 기준이니까 집값 상승은 아무 영향 없이 똑같이 150을 받으니 그럴 바에 당연히 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13 대책 이전에 이렇게 서울에 급등한 아파트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나 난 할 것 없이 해지하고 뭐 재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뭐 해입, 재가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해지를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75만 원 차이가 한 달 차이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뭐 내년에 죽을 것도 아니지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연수를 합쳐보면은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지금 가격이 그게 바로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뭐 저 같아도 해지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확히 저도 솔직히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해익 재가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뭐 해지를 신중하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신중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만약에 이 나이가 되면 꼼꼼히 따져는 보겠지만 그냥 육안적으로 봤을 땐 저 같아도 해지라고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기사는 이제 오늘 이번 부동산 100원진 시간 이제 마지막 뉴스 기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딱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갈 전망이니까 뭐 놀랄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침체된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이 계속 하락세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점차 이게 낮아졌는데, 이제는 드디어 7주 연속 상승세 구도가 되다가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6주 7주 만에 드디어 이제 하락세가 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당분간은 계속 뭐 이렇게 갈 전망이 있고요. 뭐 그 와중에도 틈새 시장이나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곳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뭐 이런 곳을 뭐 찾아내는 거죠.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잠자코 있을 때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잠자코 있겠다. 뭐 이러면 나에게 뭐 기회란 없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다들 열심히 지금 막 뛰니까 나도 이제 움직일 때 나도 움직여야 돼.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다들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면은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거죠.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희 회사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지금 이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 지금 내가 멘트를 쳤는데, 예, 뭐 회사 저희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뭐 여튼 이제 뭐 굳이 뭐 기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을 필요도 없지만은, 예, 그림에서 보듯이 9.13 대책 후에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드디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견된 모습이 나와서 그리 놀랍진 않은데, 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돼 있고 뭐 당분간은 뭐 이런 형국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 회사랑 함께 열심히 움직이셔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 뭐 주말부터는 이제 금요일에 비가 오고 주말부터 급격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그냥 가을도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에요. 11월이니까. 감기 유독 조심하시고 추울수록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활기차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